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단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양지수는 일단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계속해서 약과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7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도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온 상황인데 내일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FMC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는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사실 많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시장이 내려온 거는 돌발이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네. 컸던 거고요. 뭐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돌발 악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얘기가 오는데 전쟁 안 났습니다. 안 났고 뭐 훈련하고 있고 전쟁 할까 말까 하고 있으면서 쳐들어갈 거였는데 가려고 하는 그 뭐 싸우자라는 액션만 취하고 있지 실제로 일어나진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그로 인한 시장의 공포죠. 이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데 호재든 악재든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나온 거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낙폭을 크게 확대했던 어제 같은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 전날에 어떤 내용 속을 봤을 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장전의 어떤 흐름성이 크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그 장전의 어떤 흐름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출회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 금액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제는 뭐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금액적으로 반대 매매가 좀 출회가 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 반등 의미 없습니다. 일단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지금 이 현 구간부터 흐름성은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라고 표현하기 좀 모호하지만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내용성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 때 어떤 흐름성을 보이다가 조금 위축된 거는 또 중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내용에 대한 법안에 대한 내용성이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내용성이 좀 나오게 되면서 대만하고의 관계성에서 또다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내용성이 시장을 좀 더 위축되고 위쪽으로 그 기술적 반등에 대한 시세 부분을 좀 약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혼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고 내일 또 연준에서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자기들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기다려지다 보니까 좀 나오는데 저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오면 우리는 오히려 설날이 뭐 실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설날에 우리가 쉬어가면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때 기간 동안 또 준비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는 아직까지 저는 덜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앞서 얘기 드렸지만 2680포인트, 60포인트 뭐 제가 집착하는 날짜죠. 그 코로나 있었던 2020년 때 그 12월 1일, 2일 때 그 가격대에 상당히 집착을 하는데 이때 포인트까지 저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전은 어제의 봉입니다. 어제 이 음봉이 빠졌던 봉에 회복성을 보여주는 2750포인트 이상의 회복력을 보이는 시세가 나오고 내일 이후죠. 내일은 금요일일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설 연휴 때 반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 흐름성에서 긴장감 상태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은 이미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연준 또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개별 기업에서 지금 자리에서 뭘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매도, 패닉셀링보다는 매수 쪽으로 생각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거 우리가 싸게 산다라고 했을 때는 내려가는 거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를 한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떨어지는데 강조했던 게 적게 아주 적게 들어가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난 지금 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 드렸고 삼성전자 75,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역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성을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뭐 기술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삼성이 갈 수 있는 지지 라인대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더 하락했을 때 실적으로 66,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면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을 하기보다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두는 설 이후로 좀 두면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의 시장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7만 5천 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고 그래도 6만 6천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현대 롯데며 예, 현대 롯데 매수가랑 비중은요? 24,100원에 60% 가지고 있습니다. 24,100원에 60%.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꽤 많네요, 멘토님.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네. 뭐 한번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역시 시장 때문에 내려간 것 같아서 24,000원대 같으면 조금 높네요. 생각보다 좀 높아. 오래 들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네네. 작년에 사신 거잖아요. 한 10월 달이나 9월 달 네네.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시장이 안 좋고 계속 빠지는 흐름성이었는데 지금 빠지는 건요. 조금 더 낮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한 17,000원 정도 있잖아요. 시장이 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로템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북한하고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남북경협주는 뭐 북한이 미사일 쏜다라고 해서 반응하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네.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중요하지만 현대로템도 이제 뭐 철도 사업에서 유라시아하고 북한 연결한다 이런 쪽보다는 이제 좀 다른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사업적인 영역이 좀 다양하고 실적에 대한 내용성도 좀 나오고 실적도 양호해지고 있는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은 가격 조정이 있어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비중이 네. 너무 많아요. 이거는 비중에 대한 근데 애초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비중도 많고 수량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안 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해서 네.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 다음 네. 대응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0%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무너지고 네. 갑자기 안 좋은 악재가 나오고 나면 나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회비용이다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투자를 통해서 내가 대처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이 60%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네. 매수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맞고요.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23,000원, 4,000원짜리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이게 손실이 좀 있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손실이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비중을 줄여놔야 더 싼 가격에서 내가 다시 늘릴 수가 있잖아요. 비중을 내가 새로운 돈을 끌어들이지 않고 있는 거에서 60% 있는 거에서 내가 가격 조정을 하면서 해결하고 거기서 잃는 잠깐의 손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투자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늘리지 않고 올라오는 거 기다리시고요. 한 22,000원대 정도까지는 회복하고 거기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일단 22,000원짜리에 올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비중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22,000원에서 비중을 줄여야겠습니까? 오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비중은 24,000원짜리에 매수가 부근에서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000원에서. 네,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DIT, 네. DIT, DIT 매수가랑 비중은요? 9,379원 50%에. 네, 9,379원에 5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아주 매수가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높지는 않은 구간이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지금 이렇게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설명했을 때도 조금씩 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 또 저런 비중이 들어갈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지금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감되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몰라 이 기업의 내용성이 얼마나 큰 이슈를 받을지에 대한 여부가 저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이미 시세가 좀 나오고 이미 작년에 네. 시세가 추례가 다 됐거든요. 파동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뭐 어떤 이슈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업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기술적으로만 봐드릴게요.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파동이 다 나왔다는 얘기. 이때는 분명히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시세적으로 급등이나 뉴스가 없이 이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뭐 테마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성에서는 그 이슈가 작년 7월달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빠지는데 이게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재료가 어느 정도는 희석되고 소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은 있겠지만 새로 12,000원대 그 이상의 노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까지 반등,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 반등이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또 나온 거의 매수가 근처에 왔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수가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아니 얼마 돼야만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매수가요. 매수가 지금 아니, 얼마 안 매도, 남았잖아요. 매도. 한 3%, 4%만 올라오면 바로 매수가인데 저는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저 롯데쇼핑. 롯데쇼핑 매수 롯데쇼핑 14만 원에 20%. 14만 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전에 문현진 네. 멘토가 8만 원 되면은 한 번 더 해라 하던데 전화. 아, 그래서 그죠. 최근에 전화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롯데쇼핑을 최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멘토님은 김도 멘토님이시기 때문에 문현지 멘토님 대신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쇼핑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높아요. 너무. 네. 예. 이게 여기서 뭐 더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하네요. 저는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 내려왔는데 네.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시간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더 사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시간은 오래 두고 가는 건 맞지만 이거 지금 더 산다고 또 그만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여기 더 사면은 실제로 단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만 원 밑으로 해서 9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확 내려야 되는데 9만 원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리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내려놓는데 올라와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꺾인 거거든요.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어떤 가격이 왔다라고 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세라는 그 주가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화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놓은 데가 이게 작년 4월 달부터인데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죠? 작년 4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방향을 바꾼 게 없잖아. 그러면 내려가고 있는데 좋은 기업의 어떤 좋은 내용성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아직도 없어요. 그렇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백화점 매출이 좋다? 뭐 이 정도 백화점에서 뭐 명품 잘 팔아서 이익이 좋아, 뭐 신세계가 뭐 세계 1위 강남점이 세계 1위 했다, 뭐 이런 매출이나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 말고는 딱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렸다 볼 수 있는 내용은 코로나가 뭐 기대하는 부분이 올 상반기 때 좀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경증으로 인해서 뭐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사놓고 기다리면 안 오르고 다시 악화되면은 확실치가 않은 거거든요. 악화되면은 내가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은 더 들어갔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9만 원 정도 있잖아요. 9만 원. 내려가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보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려가는 건 기다려주고 9만 원으로 올라오면 이게 뭔가 방향을 바뀌고 좋은 내용성이 기업에 나타나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사든 말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9만 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돈을 더 투자하지 말자. 그 9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문의 주세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걸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예. 내려간다라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기술이요. 예. 7만 700원이요. 네, 하나기술 7만 500원에
15% 맞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기술 오늘 뭐 2차 전지 장비 쪽 상담이 많네요, 멘토님. 네. 하나기술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진 않지만 네. 결국 그 2차 전지 장비 쪽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지만 자동차 전장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뭐 부품 쪽이 네. 전장 뭐 2차 전지 장비는 제가 소재 말고 장비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장비 쪽은 다 괜찮아요, 흐름이. 네. 그래서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좀 더 들고 계세요. 네, 아쉽네요. 그죠? 근데 매수가가 네. 7만 원대라서 오래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큰 보상보다는 일단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이익을 일단 단기 이익을 챙기고 다시 보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대로 홀딩하세요. 2차 전지 네, 쪽에 네. 대한 분위기는 끝난 게 아니고 자동차 쪽은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 단계 시작을 해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린 지켜보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흐름도 괜찮고요. 들고 계셨다가 7만 5천 원 있죠? 네. 7만 5천 원 오면은 매도하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네. 네, 일단 뭐 네, 기다린 보상은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익 챙기는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LS 전선 아시아 네, LS 전선 아시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9,000원에 50%. 네, 9,000원에 50%. 알겠습니다. LS 전선 아시아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일단은 저는 뭐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매도 사인이 나갈 자리는 아니고요. 네. 역시 이게 LS 전선 사업부는 원래 LS가 지주고 아시아의 어떤 그 사업권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뭐 네. 베트남이라든지 아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회사라서 일단 뭐 역시 전기차 쪽 관련된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 매도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홀딩하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때문에 저점 리탈이 조금 더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무너진 거다, 흐름이 깨졌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흐름성에서 7월 달부터 계속 약세 그리고 전기차 뭐 충전 인프라나 뭐 다양한 내용 뭐 실적으로 뭐 풍력이나 이런 쪽 관련했었을 때 뭐 LS 전선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조금 더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더 하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9,000원대 옵니다. 9,000원 이상 또 올 수 있으니까 9,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고 9,000원 오면 다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뭐 깊게 떨어지면 한 7,100원대 정도까지 그래 본다라고 해도 한 4, 5%대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빠지는 거에 시장에 영향으로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9,000원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전 네이버 네이버 매수 39만 원에 24%야. 39만 원에 24%.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결국에 이제 최저가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 살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진입은 네, 신규 가능한... 진입이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씩 살 것 같습니다. 이걸 파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많이 빠지면요. 이게 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한 15% 정도 더 빠진다고 쳐도 네,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15% 정도 빠졌다가 20% 오르면 수익인데 천천히 모아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매수가가 좀 높아요. 그렇죠? 33만 원이잖아요. 아닌가요? 9만 원. 39만 원. 39만 원. 그러니까 39만 원이네요. 39만 원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낮춰봐야 더 떨어지면은 그 신규로는 안 아픈데 나는 아파요. 그렇죠? 맞잖아요. 나는 네. 낮추기도 뭐 더 떨어져 버리면 비중만 들어 더 아프니까 역시 이것도 저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거는 한 30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올 거예요. 지금 내가 보유한 관점에서 비중이 조금 24%인데 더 늘렸다가는 이 압박감이 더 커질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는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여유를 두시고 네이버 안 망해요. 네네. 망할 것 같다 걱정 안 드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막 걱정하고 막 지금 뭐 이걸로 인해서 내가 크게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상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매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이버가 더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충분히 정말 많이 빠지면 26만 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 의견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고요. 들고 계시면은 35만 원대보다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한 37만 원대 와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그럼 오늘은 매수, 네. 추가 저 매수 지금은 하면 안 사지 돼요? 마세요. 제가 오늘 관점에서는 사면 안 돼요. 사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봐도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돌아 올라갔나요? 안 돌아 올라갔어요. 그 내려가는 방향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뭔가 확 올라선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내용도 뭔가 아직까지 악재에 대한 내용의 결과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왔으니까 섣부르게 가격만 싸다라고 들어가지 마세요. 애초에 지금 이게 신규면 제가 조금씩이라고 얘기한 거지 들고 있는데 뭘 더 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네.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네. 28,400원에 60%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알겠습니다. 속이 타네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딱 전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멘토님 네. 비중도 많으시고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걸 전략을 어떻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또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상에 더 내려갈 수 있고, 근데 회복도 그만큼 또 빨리 올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러세요? 반등을 주면은 비중 꼭 줄이세요. 결국 이게 왜 힘드냐라고 하면 비중이잖아요. 맞죠? 네, 네. 네, 이게 지금 10%라고 생각을 해봐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 60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맞죠? 못합니다. 예. 네, 이게 차라리 60%가 여기저기 분산돼 있으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데 한 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걸 내가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선 쪽 관련된 부분 관련이나 뭐 전기차 쪽에 전기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이나 재료적으로는 분명히 여지가 있어요. 다만 이슈가 됐던 때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추세가 작년 9월 달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락의 깊이가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 가격 내가 팔지 않는 이상 손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4,000원, 15,0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네.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등을 기다리세요. 내려가는데 파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네, 다시 네. 올라오는 가격이 역시 2만 원대 정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거를 알고 봐야 되죠. 그죠? 안 내려간다. 여기선 안 내려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만 원 올라오면은 전화 주시고요. 매수가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임준현님께서 에이블 CNC 9,500원에 15% 매수가까지 올까요? 너무 힘드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에이블 CNC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화장품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화장품은 정말 뭐라 얘기할 게 없어요. 화장품이 뭐 실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없어서 이거는 뭐 지금은 일단 기다려야죠. 소비에 대한 부분들 내용성이나 뭐 이런 게 또 역시 출해될 수는 있지만 큰 기대, 뭐 과거처럼 뭐 화장품주가 하나의 섹터 테마로 해서 막 중국 영향받고 올라가고 그런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 우리가 게임주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게임주가 중국 판호 개방 이런 걸 이슈로 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중국 판호가 아니라 중국은 무조건 악재예요. 이제 게임주가. 그리고 화장품도 중국이 악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그 시선에 대한 부분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AVCNC는 이 반등이 오면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7,000원 중후반대 정도 오면은 조금 더 올라설 수 있거든요. 7,000원대까지는 회복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들고 계셨다가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는 게 어떨까? 혹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7,6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 가격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황석종님께서 화승인더 7,950원에 10% 어찌해야 되나요? 손절 추매 기다림 반등 시 매도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볼까요? 화승인더? 참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기업 네. 같은 경우. 좀 전에 AVCNC랑 이 기업 비교한다 그러면 실적이 있어도 빠지고요. 맞아요. 실적이 없어도 빠지고. 그 실적이 없어도 올라오고요. 실적이 있어도 뭐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지금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실적이 없는데도 AVCNC가 지금 제가 뭐 중리 산이 하다가도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와서 갑자기 팍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화승인도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도 내려갈 수 있는 흐름성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적인 내용성이 조금 작년 2020년도 때 코로나 이후에 회복성을 좀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적으로 가대낙폭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걸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쪽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한 7,000원대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은 목표치를 좀 드릴 테니까 다른 쪽으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격적으로 기술적 반등에서 팔지 않으면 전환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팔지 않으면 다시 꺾여버리면 하락 추세 타버리면 더 깊은 골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7,200원 정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상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요즘은 뭐 어쩔 수 없이 낙폭이 너무 크네요, 멘토니. 네. 근데 오늘 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 해주시나요? 그냥 뭐 지금 자리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네.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솔직히 시장에 대해서 이걸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정학적 그죠. 리스크가 전쟁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누구나 압니까? 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나가는 그게 공포고, 그 공포에 우리는 겁이 나서 매도하는 사람은 지는 거고요. 실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공포는 팬데믹,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뭐 질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결국 패닉셀링이나 비투나 이런 부분에서 매도가 나갔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거기서 매도가 나가지 않고 결국 그 시간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간 사람들은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동일합니다. 과대 낙폭이다라고 했지만 고점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낙폭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저점 대비 또 낙폭한 만큼 또 상승이 있다. 라고 비율, 계리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여기서 포기한 사람은 정말 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성을 조금 얘기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텐데 오늘 참석을 하셔서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떡산 네오로스에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1,000원이고요. 10%예. 41,000원에 10%.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네. 중간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일을 안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아, 좀 아쉬워요, 그죠? 네. 한번 좋은 이제 매도 타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특히나 12%나 빠지고 있어서 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좋다 하는 내용성이 지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들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신규 매수라고 또 관점을 본다라면 좀 아쉽고 참 너무 이게 이익을 못 챙긴 게 그러니까 매도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시간 지금 너무 아깝네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거의 뭐 2배 가까이의 어떤 수익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제가 그걸 안 하고 중간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투자라는 게 그래요. 뭐 놔뒀다가 나중에 되면 또 가 있겠죠. 올라가 있긴 하겠지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참 뭐하고 일단은 저는 챙겼다가 다시 모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투자가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75,000원을 기다리면은 역으로 3만 원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걸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덕산네오로스 실적은 안 좋지만 OLED 제가 작년이었나 2020년대 후반때 정도 됐을 거예요. 작년 초쯤에 OLED가 이제 개화식이다, 꽃을 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꽃 피고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요. 꽃이 피고 꽃이 지면은 푸르게 또 나뭇잎이 피잖아요. 봄, 여름으로 넘어가듯이 그죠? 나무가 쑥쑥 자라고 아직 OLED는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앞으로 더 큰 시장이 있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일단은 팔고 천천히 다시 모아가세요.
네, 아시겠죠? 가격적으로는 3만 원대까지도 조금 더 떨어질 겁니까? 네? 아직 조금 더 떨어질 겁니까? 그걸 제가 모르죠.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이런 내용성이 투심이 약화돼 있으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안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밑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지금 1%라도 수익이거든요. 아, 챙기시고 그 밑으로 다시 사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1%씩을 10번을 나눠 사도 수익을 챙기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보는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덴티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3,000원 25%입니다. 63,000원에 25%. 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도 일단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네요, 멘토님. 근데 또 이제 임플란트, 뭐 건강보험료 적용 이런 또 정책 수혜주가 있긴 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 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좀 더 홀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꺾였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저점이고 여기서 가격적으로는 저점을 이탈해도 실적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좀 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뭐 손절할 자리도 아니 저점 이탈했다라고 손절 얘기하는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저점 이탈하고 원래 추세가요. 이제 뭐 이게 기술적일 수도 있지만 내용은 이미 다 좋은 내용성을 갖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하는데 저점이 낮았는데 당연히 고점이 낮아지면 당연히 저점이 낮아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내용인데 이 저점 이탈했다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의 악재성으로 돌발로 그 추세를 강하게 돌파. 우리가 상승으로 시세가 강할 때 이슈가 있어서 가듯이 내려갈 때도 악재로 강하게 이탈했을 때 파는 거지 이유 없이 내려가는 거는 사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이탈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가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있던 저점 이탈해도 5만 원대로 돌아올 거고 지금 현재는 저는 매수가보다 높은 한 67,000원짜리까지는 회귀할 거 돌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67,000원까지는 그대로 들고 계셨다가 좀 단기 수익이면은 저는 단기 수익으로 67,000원짜리에서 이익을 좀 일단 챙기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는 삼성전기를요. 네, 어제 아침에 일찍 매수를 했어요. 어제 아침에. 네. 네, 18만 3천 원. 비중은요? 17%. 17%.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뭐 내용이 너무 좋죠, 멘토님. 네. 근데 이제 어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잘 들어가신 걸까요? 저는 삼성전기 17만 원 아래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18만 원대니까 17만 원 아래 조금 비중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이 내려오는 추세 방향성에 이 저점을 한번 깰 것 같아요. 역시 방금 내용 드렸던 건데 삼성전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좋아요. MLCC 뭐 하는데 또 자동차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자동차 생산량이 뭐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사업 쪽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내용이 많은 건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삼성전기 좋습니다. 좋을 거니까 저는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성 감소해도 괜찮아요.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저점을 좀 형태를 찍고 올라와서 저는 17만 원 아래에는 한번 기회적으로 뭐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사볼 수 있는 저점을 깰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돌아올랐던 저점이 한 17만 4천 원 깨고 가격적으로 한 16만 8천 원 정도 자리에서는 조금 더 사세요. 많이 사진 말고요. 단가도 조금만 낮춰놓으면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현재가를 이익 자리로 낼 수 있는 가격대로만 맞춰놓으면은 기술적인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지금 18만 3천 원이 매수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가격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내 이익 구조를 조금 밑에서 더 산다. 그러니까 확 늘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16만 8천 원대 아래쪽에서 천천히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현재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실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안 내려오고 올라오면은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목표가라는 거를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이전에 올라갔던 가격대 있죠. 한 19만 원대 이 정도를 잡아놓고 내려가는 걸 조금 더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충분히 감사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본누를 음. 4,000원에 10% 갖고 있어요. 네, 본회 4,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것도 화장품 쪽이네요, 네. 멘토님. 아, 역시 뭐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똑같죠. 지금 뭐 반등 기다려야죠. 네. 이거는 실적이 안 좋아서 안 좋다, 계속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지 않고 네. 시장의 어떻게 보면 회복이거든요. 회복 신호기 때문에 반등은 있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일단 더 들고 계세요. 많이 힘드시죠?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포예요. 망할 것 같다는, 망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갑자기 일이 안 좋고 사태가 좀 심각해지기는 망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021년 그리고 중국이 자체 이제 상품 자국의 어떤 화장품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좀 소외되는 분위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대기업이다, 이런 본루 같은 이제 중형 기업이나 소형 기업 이런 데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의 어떤 영향이나 실적보다도 지금 기다려야 될 거는 한 번의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한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위축됐던 힘들었던 시간을 회복한다. 1월 달에 소비 심리도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좀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뭐부터 올라오냐라고 하면 소비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해주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피해주들이 올라온다. 화장품 피해주잖아요. 마스크 벗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벗으면 화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올 수 있다라고 그런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때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그런 기대감이 그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혹시나 나온다라면 그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가격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들고 계셨다 나중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수고하십니다. 도와드릴까요? 나인테크 예, 매수가 5,700원에 비중이 20% 됩니다. 5,7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요게 최근에 이제 급등할 때 급등할 그때 때. 이제 엔솔 LG 엔솔 네. 상량 때문에 이제 좀 급등할 때 그때 들어가 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내일 이제 상장 날짜가 내일인데 아마 같이 가리라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좀 내려가 가지고 이걸 내일까지 저는 이제 어제 아래 대기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이제 손절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하루 좀 기다려보고 내일 하루 더 기다려볼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네. 내일 어떻게 오늘 내일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관련한 수혜주들이 오르다가 그 주인공이 등장을 하면 또 떨어지지 않나요, 보통은? 네, 어떻게 떨어지죠. 보세요? 예. 떨어지는데 올랐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랐다가. 올라올 때 잘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들고 계셨다가요. 네, 예. 네, 그 반등 좀 파세요. 수익 조금 내는 자리, 뭐 저는 거기에 걸어두고 팔 것 같아요. 앞에 워낙 이 앞에 흐름이요. 뭐 네, 제 네. 기준입니다. 이거 굉장히 크고 세거든요. 아직 뭐 차익 실현 나왔다 다 팔고 나갔다라고 보기 어렵고 단기 과열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세도 없었고 시장이 빠지면서 그래서 네, 기술적 네. 반등이 내일 한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딱 조정서의 분봉을 보니까 그 눌림폭에 대한 조정성도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밑으로 저점이 이게 개인 투자분들 공포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게 분봉이거든요. 예, 예. 보이세요? 이게 단기 과열이 있었던 구간이고 저점이 낮아지면은 개인들이나 트레이딩을 하시는 선수들이 여기서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가격에 손절하는 부분인데 그게 투매라고 해요. 근데 가격이 낮아지는 게 가격은 낮아지는데 힘은 안 빠졌어요. 그게 이제 괴리 그 가격과 뭐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괴리가 생기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는 전혀 빠진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한 번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쏠 것 같아요. 내일 반등 줄 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이럴 때 저는 밑으로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데 가장 확률적으로 제가 통상적으로 한 80% 이상에 대한 확률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올 거예요. 5,900원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에디슨 EV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3,500원에 30%입니다. 네, 33,500원에 30%. 알겠습니다. 에디슨 EV 뭐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네. 차트인데 어떻게 한번 지금 대응을 해볼까요?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죽어도 매매하지만 바이오하고 똑같 바이오보다 더 심각하다고 네. 생각해요. 절대 매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합치고 에디슨 모터스 뭐 해가지고 뭘 하든 아직 저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보고 쌍용차는 매출이 있는데 결국 또 적자고요. 뭐 인수를 하고 뭘 하고 도대체 에디슨 모터스에 대한 기대 다 나왔고요. 여기에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보고 시즌이 오는데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건 네. 제 느낌입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해 드릴 수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 이거는 뭐 가지고 놀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누가 세력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은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오르면 수익이면은 팔까 말까 더 가겠지 하고 있는 거지. 이건 투자 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한번 주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3만 원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코리아 센터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0원에 한 30%요. 8,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코리아센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홀딩이요. 홀딩. 홀딩 하시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결국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시장성 때문에 못 올라갔던 흐름도 있는데 이건 그냥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뭐 물류 쪽이랑 하고 있는 사업성이 다 긍정이에요. 뭐 최근에 시세가 좋지 못했던 거 1월 달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 좋아서 힘을 못 쓴 거지. 시장 때문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거 홀딩 얘기 드리고 목표가만 잡아 드릴게요.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 8,000원인가요? 예, 예. 일단 1차 목표가는 이 상단 박스를 좀 의식은 해야 되니까 8,600원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거기서 1차 8,600원요? 네, 8,600원. 저는 돌파도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비중 줄이시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600원 의견 드릴게요. 떨어진 거 신으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유튜브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꾸러기님께서 아톤 38,000원에 20% 대응 방법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높지는 않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거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가격 내려왔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사업정에 대한 내용성이 좋고 뭐 최근에 NFT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그 좀 그냥 시세적으로 좀 활용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으니 이거는 약간 하락 추세성에서 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성이 아직 한 번 조금 더 매수가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매도하고 좀 더 싸게 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격적으로는 한 31,000원대 아래에서 끌고 가더라도 여기서 사서 끌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선 2개 해놓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릴 텐데 이 영역대에서 사서 끌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괜히 또 들고 있다가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 매수가 매도하시고 좀 더 내려오면 다시 조금 모아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콩반님께서 이츠한불 19,000원에 15%. 멘토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또 화장품. 오늘 화장품이 너무 네, 많네요. 그러니까요. 홀딩이죠. 이거를 네. 손절하면은 결국 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가격이 제가 저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19,000원대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그 화장품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손절하지 말고 다 홀딩하고 계셨다가 떨어지는 게 파는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파는 게 맞다. 기회가 있다라고 했던 게 제가 얘기했던 거는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게요. 이게 피해주고 코로나 영향받고 경기에 대한 부분도 영향,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뭐 이러면서 물가도 오르고 생산자 물가에서 뭐 다 오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원료 가격도 올랐죠. 그러니까 피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줬고 급격한 변화를 주어버린 거죠.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피해주가 회복으로 간다라고 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소비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이 화장품들은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준다는 얘기죠. 그때 충분히 19,000원대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올라오면 매수가 위쪽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온님께서 서울 바이오시스 18,000원에 10% 손절 타입을 놓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18,000원인가요? 이 18,000원. 저는 홀딩이요.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반도체
내용성 괜찮거든요. 괜찮고 뭐 시간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는 뭐 기업 자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양호하고 그리고 향후에 대한 부분에서 마이크로 LED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삼성전자가 CES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저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반영을 받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실적이 없는 기업도 아니고 실적이 감소한 것도 아니고 늘어난 상황에서 조금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내려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매수가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전입니다. 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내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토크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쓰이는 전동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보성파워텍도 현재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죠. 11% 오르면서 3,6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들의 말말말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입에 또 시장이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재활 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 의료 수가를 상향하고 이 건강보험을 적용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연구와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로봇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푸른기술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의 협동 로봇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밝혔고요.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지켜내면서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큐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보행 재활 로봇 제조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장에서 수혜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8% 오르면서 6,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3,012명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기록을 써냈고요. 오늘부터 방역 체계도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달에는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쪽의 시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PHC 보겠습니다. 네, 자회사의 진단 키트가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미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장에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상한가는 풀렸지만 그래도 23%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6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노엔텍 보겠습니다. 네, 진단키트가 국내 식약처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 10% 가까이 오르면서 8,1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간단하게 보시죠. 네, 최근에 경직돼 있던 우리 시장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양시장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2% 오르면서 2,726선,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896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만 양시장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